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하죠. 작년에 선정된 인물이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에볼라 전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에볼라와 싸우면서 환자를 돌보는 대단한 분들인데요. 오늘 에볼라 구호 활동을 다녀온 의사 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구호 활동을 한 국내 의료진 가운데서는 최초의 언론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께서는 한국인 의사로선 최초로 에볼라 지역에 들어갔던 분이기도 하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정상훈 활동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에볼라 발병 지역을 다녀오신 의사분 중에는 지금 처음으로 언론하고 본격 인터뷰를 하시는 셈인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도 어느 분들이 가셨는지 몰랐는데 오늘 하여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신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셨습니까? 시에라리온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1월 말에 시에라리온으로 들어갔고요. 예. 1월 초에 출국을 했으니까 5주 정도 시에라리온의 카일라훈이라는 지역에서 예. 근무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에라리온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병 환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카일라훈의 에볼라 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예. 갔을 때 50명 넘는 환자분들이 계셨고요. 예. 하지만 제가 나올 때쯤에는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서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없는 상태로. 아, 다행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상당히 기간이 지금 지나 있는 상황인데 네. 활동을 끝내신 다음에도 그 사이에는 뭘 하셨습니까? 격리돼 계셨나요? 물론입니다. 네. 예. 3주간 자가 관찰이 끝났기 때문에 예. 저하고 포옹하셔도 됩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에볼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때 피어볼라라고 공포와 예. 에볼라를 합성한 그 단어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에볼라에 대한 공포가 사실 이상으로 과장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시에라리온 지역에 가서 느꼈던 것은 이 에볼라 감염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료진도 많이 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현지 의료인을 말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원래 일하고 있던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에볼라 환자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에볼라 관리센터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된 거고요. 예. 저와 같은 이제 해외 활동가의 경우에는 지금 몇 분이 감염이 되긴 했지만 사실 전체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만으로 따져도 700명 넘는 분들이 나갔다 들어오시고 했는데 예. 아주 3분 정도만 감염 사례가 예.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위험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들어오는 경로는 충분히 차단되어 있으니까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예. 한국 사회를 에볼라 감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더 많은 의료진이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에볼라 감염을 막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예방하자 그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의료 진료 활동을 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맡은 환자분들의 반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경험은 제가 못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 50분 정도 계셨는데 정말 한 반 정도는 사망하셨고 예. 반 정도는 생존을 하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또 특히나 잘 아시듯이 에볼라 감염이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인의 역할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의사로서 해드릴 거는 많지 않고 단지 환자분들이 스스로 싸워 이겨서 예. 생존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이 의사로서는 견디기는 받아들이기 처음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돌봤던 환자 중에 특별히 잊지 못하는 환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사례는 많았는데요. 예. 한 분 정도 말씀드리면 20대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 입원한 지 이제 며칠 만에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의 자극에 반응이 없는 이런 상태로 한 이틀이 지속이 됐는데 이제 의료진 내부에서 글쎄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어요. 예.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이분의 고통을 사실 지속하는 그 고통을 느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 차라리 치료를 중단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의견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치료를 좀 계속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더니 회복이 조금씩 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결국에는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고요. 예. 근데 이 젊은이의 형과 또 한 16살 정도 된 여동생도 다 환자였거든요. 예. 이 두 명은 먼저 완치된 상태였고, 그러나 이 그 삼남매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예. 에볼라로. 아주 잘된 형이 그렇습니다. 따른 예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뭐 한마디로 좀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예. 이게 더 그 잔인한 건 뭐냐면 이 에볼라 감염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는, 그래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어린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 에볼라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예.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 어린이 환자, 특히 5세 이하의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 제가 있는 5주 동안에 안타깝게도 한 명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5세 그런가요?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예. 그것이 참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예. 의사로서는, 특히 의사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순간들의 그렇습니다.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갔던 모든 의사분들이 예. 사실 그런 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예. 두려움을 느끼진 않습니까? 의사로서도 늘 당연히, 그분들과 같이 있는데. 네, 당연히 뭐 느끼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정도 교육을 받고, 뭐 저도 당연히 정보를 많이 미리 좀 사전 교육을 했고, 예. 뭐 각오도 했죠. 하지만 처음 이제 그 에볼라 관리센터의 고위험 지역이라고, 환자들과 접촉하는 병동을 고위험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보호장구를 입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환자분 팔에서 이제 그 혈액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말 좀 떨리더라고요. 예. 사실 한국에서 뭐 굉장히 많이 해본 일인데도 예. 처음 그 환자분의 몸에 바늘을 찌르고, 이게 혹시라도 제가 이 바늘에 찔리게 됐을 경우에 예. 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뭐 익숙해지더라고요. 결국에. 예. 지금 그 현장 화면을 잠깐 좀 그 보고 있는데요. 예. 방역복을 지금 입는 여기 지금 정상훈 활동가가 나오고 계십니다. 방역복을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입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카일라운드로 가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저 옷을, 저희 이제 개인 보호 장구라고 부르는데요. PPE라고 이제 많이 예, 부르시는데 저 입는 훈련을 또 이틀 정도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해도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간 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정말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덥고,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데.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막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말 땀이 비 오듯이 흘러서 예. 네, 적응에 좀 시간이 필요하죠. 예. 저렇게 이제 그 치료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벗는 작업도 있는데 저것도 이렇게 쉽지 않다면서요? 이 이제 의료진이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해외 활동가들이요, 몇 명 이렇게 그 에볼라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예. 사실 대부분 바로 이 그 개인 보호 장구를 벗는 과정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을 그럴 지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추정하고 환자를 있습니다. 접촉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듯이 그 개인 보호 장구의 표면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벗을 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 옷을 입고 그 환자 병동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5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 50분 지나고 나면 정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을 때 이 표면에 노출될 수가 있기 예, 때문이죠. 화면은 다시 그 완치돼서 좋아하는 분의 모습인데, 예. 이분 지금 퇴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료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예. 여자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직접 치료하셨나요? 제가 출연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렇게 건강해서 저렇게 한번 그 겪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다시 에볼라에 감염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그런데요. 아직 예. 현대의학의 지식이 과연 얼마 동안 이분들이 면역을 갖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면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 정 선생님은 아르메니아, 레바논 이런 데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봉사활동하시러. 다 좀 뭐랄까
위험 지역일 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의사가 되시면 개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많이 벌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국영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뭐 몇 차례 받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뭔가 더 멋진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가장 솔직한 말씀은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사람 된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단지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안도감, 그것이 저를 만족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매번 활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에볼라 발병 지역으로 또 가야 된다면 또 가시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유행이 다시 심해진다든지 또 다른 일손이 필요한다면 뭐 전 다시 갈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이번 경우는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이 말리지 않습니까? 자녀분도 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12살과 5살 두 아들이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 가족을 이렇게 크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3번째 현장 활동이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글쎄 저를 굉장히 믿어주는 것 같아요. 글쎄 무슨 근거로 믿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굉장히 믿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말리진 않았고 오히려 제 친구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 친구들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뜻은 참 좋은데 네가 꼭 갈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말렸는데 뭐 제가 답변하기로는 모두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누가 가겠는가.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고 그래서 가족들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말리지 않고 저를 정말 믿어주고 또 지원해주고 기다려준 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볼라 발병 지역 시에라리온에 한국 의사로선 처음으로 다녀오신 국경 없는 의사회 정상훈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